제도권 밖에 있었던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앞으로는 공식화돼서 사업 확장의 길이 열렸고요. 다만 기존 택시의 총량 안에서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는 것이고 또 일정 부분 기여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님 연결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김상도입니다. 우선 이 플랫폼 승차 서비스가 이제 제도권 안으로 들어온다 뭐 이런 내용이 이제 핵심인 것 같은데 세 가지 유형이라고 들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있는지 우선 좀 설명해 주십시오. 예, 저희 그 세 가지 유형은 첫 번째 이제 플랫폼 운송 사업입니다. 이거는 이제 플랫폼 업체가 직접적으로 택시 사업을 하면서 혁신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사업이 되겠고 두 번째는 플랫폼 가맹 사업입니다. 현재도 이제 택시 가맹 사업이 있는데 이걸 대폭적으로 규제 완화를 해서 더 활성화를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는 플랫폼 중개 사업입니다. 이것도 이제 기존에 이제 택시 업체하고 플랫폼 업체가 결합을 해서 그런 IT 기능을 적용을 해서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쉽게 지금 뭐 타다 서비스는 계속 이용할 수 있는 거죠, 앞으로도? 예, 현재 타다 서비스 부분은 아직 어떤 운영에 대해서 결정이 된 부분이 없기 때문에 일단 저희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저희 제도 틀 안으로 들어올 거로 예상을 합니다. 아, 그렇게 들어가야 이제 이용이 가능하군요. 예. 현재 부분은 아직 그 상태로 아마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타다 서비스는 그냥 계속 그럼 일단 운영이 된다는 말씀이시죠? 예. 알겠습니다. 이 사실상 택시업계는 그동안 이 플랫폼 사업자들의 이런 영업행위에 대해서 상당히 거부 반응을 보여왔습니다. 이제 갈등이 이제 해소됐다 이렇게 봐도 되나요? 일단은 갈등이 해소될 수 있는 그런 이제 장을 만들었다. 저희는 이제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이 제도가 시행이 되면은 이제 그 타다 같이 이런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제도권 내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그런 부분이 해소가 되는 거고, 다만 이 제도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현재 이제 타다 갈등 부분은 아직 업계하고 조금 이제 그 해결이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다만 그 부분은 지금 업계하고 타다하고 서로 이제 협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제도 시행 전에 원만히 합의가 되기를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개편 방안을 이제 근거로 좀 합의가 되길 바란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고요. 그런데 기존 택시 이제 총량 안에서만 플랫폼 서비스가 확대되고 또 일정 부분 기여금을 택시업계에 지원하도록 했다 이런 내용들을 지금 담고 있어서 이게 택시업계에게 지나치게 유리한 것 아니냐 사실상 이런 평가들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목은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요? 사실 이제 우리나라는 택시가 굉장히 좀 큰 규모로 오랫동안 이제 운영이 되고 있는 형태에서 외국같이 택시가 좀 고급 교통수단으로 규모가 적은 데하고는 좀 환경이 다릅니다. 그래서 외국은 작은 이제 택시 규모가 작고 하다 보니까 또 고급 교통수단이다 보니까 새로운 형태의 이 플랫폼이 그 택시 밖에서 인정이 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는 사실 그게 좀 어렵고 잘 보시는 바와 같이 지금 갈등이 너무 이제 큰 상황이라서 상생을 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이제 택시 틀 안에 들어오도록 해서 이제 서로 이제 협력을 하는 그런 틀로 가져가려고 하고요. 그러다 보면은 기존 택시들은 다 또 택시 면허를 확보하고 또 차량도 구입을 해서 이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플랫폼 업체도 같은 조건 하에서 그 경쟁을 해야만 공정한 이제 경쟁이 될 수 있다고 봐서 저희가 지금처럼 택시 밖에서 운영을 하면은 플랫폼 업체는 아무런 면허 비용도 필요 없고 뭐 여러 가지 제약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택시업계는 그게 이제 불공정하다 하니까 같은 조건 하에서 경쟁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이게 제도 틀로 들어오고 그러려면은 좀 기여금도 좀 필요한 부분이 있어서 왜냐면 기여금을 통해서 기존 이제 택시 면허라든가 이런 부분을 좀 이제 조정을 해야 또 이 새로운 플랫폼이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꼭 이제 규제라고 보기는 어렵고 공정하게 저기 경쟁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틀 속에 들어오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고 좀 이해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이게 공정하게 이제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룰을 똑같이 예. 공정하게 만든다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그렇게 사회적 기여금도 내야 되고 또 뭐 이렇게 하다 보면은 수익성 문제도 있고 한마디로 새롭게 플랫폼 사업자들이 운송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 공정하게 만들기 위해서 진입 장벽이 너무 높아지는 것 아니냐 이런 거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택시 밖에서 이제 지금 영업을 하실 때는 택시에 따르는 여러 가지 비용을 안 내고 이제 비즈니스를 하시는 상황이었고, 그게 택시업계하고 갈등이 되다 보니까 그 상태로 계속 갈 수 없는 상황이 되고, 그래서 정부는 이거를 양쪽을 분리해서 두기에는 갈등이 해소가 안 되기 때문에 같은 틀에서 들어오게 되겠다는 판단을 했고, 그게 이제 지난번 3.7 대타협의 원칙입니다. 그 틀 안에 들어오게 하기 위해서는 결국은 일정한 조건이나 또는 비용이 수반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걸 안 해주면은 택시가 앞으로 그러면 면허를 사고 차량을 내고 또 운임 규제도 받고 여러 가지 규제 하에서 운영을 할 수가 없다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불가피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지금 여기서 이제 새롭게 플랫폼이 운영한 게 택시가 아니고 새로운 완전히 택시하고 별개의 그런 어떤 그 비즈니스 모델이라면은 뭐 이런 규제를 안 하고 그걸 새로 설정을 하면 되겠지만 어차피 지금 여기 플랫폼 업체들이 제공하는 게 택시하고 같은 형태의 여객 운송 사업이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거는 같은 룰을 적용하는 게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취지는 충분히 제가 이해가 되는데요. 국장님, 제가 궁금해하고 국민들이 좀 궁금해하는 대목은 이런 거예요. 원래 이 타다라든지 뭐 카카오 택시라든지 웨이고라든지 이렇게 기존의 택시 업계 왜 이런 것들을 이용하는 것이 택시들이 지나치게 안 잡히고 불친절하고 한마디로 택시 서비스가 마음에 들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것을 사용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이제 선호하게 된 건데 이렇게 선호하게 되는 이런 어떤 플랫폼 업체들의 이런 신규 사업이 진입 장벽이 너무 높게 되면은 우리들이 좀 이용을 못하게 되는 것 아니냐. 택시 업계만 지나치게 편을 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제가 여쭤보는 건 이 대목이죠. 근데 이제 저희가 말씀드린 것처럼 세 가지 타입이 있는데, 물론 이제 타입 1으로 이제 운영을 하려면은, 또 이제 뭐 비용이 많이, 초래가 됩니다. 다만 그렇지만은 타입 2 같은 경우나 타입 3는 기존 택시하고 결합을 해서 플랫폼 업체들이 지금보다 훨씬 효율적으로 운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웨이고 택시 같은 경우나 마카롱 택시 같은 경우는 기존 택시하고 앱업체가 결합을 해서 효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강제 배차라든가 이제 그러면은 여기 승차 거부도 안 되고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렇게 세 가지 유형을 제시를 한 거는 플랫폼 업체가 그 유형에 맞는 형태의 비즈니스 모델을 자기네가 선택을 해서 할 수 있는 그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열어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플랫폼 운송 사업 1번을 갈 필요는 없고 그 플랫폼 업체에 따라서 지금 플랫폼 중개 사업에는 뭐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코나투스라고 반반 택시가 현재 이제 허용이 돼서 거기서 사업을 하는 거고요. 그럼 심야에 택시가 잡히기 어려운 상황에서 이제 같이 동승을 해서 비용을 이제 분담하는 구조로 이렇게 이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겁니다. 그럼 시민들한테 도움이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플랫폼 가맹 사업은 말씀드린 것처럼 웨이고 택시가 기존에 이제 이 가맹 사업을 통해서 이 승차 거부 없고 뭐 월급제를 하고 훨씬 좋은 서비스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특히 이제 플랫폼 가맹 사업을 저희가 대폭적으로 규제를 완화해서 더 많은 택시 업체들이 여기 들어와서 플랫폼 업체와 결합해서 지금보다는 효율적으로 운영해서 스스로 수익도 높이고 또 시민들한테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그 틀을 만들어준 겁니다. 그래서 그 타입 1하고 타입 2를 경쟁을 통해서 하게 되면은 택시도 발전을 해야 되고 변화를 해야 되고 그걸 통해서 시민들은 더 많은 다양한 서비스를 선택해서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저희는 이 제도가 앞으로 우리나라 택시 산업을 한 단계 더 질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기반이 될 거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택시와 플랫폼 승차 간의 어떤 상생안 이것을 지금 만들었다고 이제 그런 취지에서 계속 말씀을 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그럼 결국 이제 궁극적으로 앞으로 저희들이 택시를 이용하는데 이런 서비스나 이런 것들이 개편이 될까요? 좋아질까요?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새로운 유형의 이제 그 틀을 제시를 했고 그 간에서 저희가 이제 대폭적인 규제 완화를 함으로써 지금 현재 택시가 제공하지 못했던 서비스, 시민들이 이제 그 제공받지 못했던 서비스를 저 세 가지 유형에서 제공을 함으로써 지금보다는 우리 국민들이 더 다양하고
더 이렇게 자유롭고 또 더 편의가 높은 그런 이제 고급 서비스를 받을 수 있을 거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예,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국토교통부 김상도 종합교통정책관님과 얘기를 나눠봤습니다.